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바른 부모가 되는 10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지만 그만큼 어려운 순간도 많죠. 모두가 이상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현실에서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며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언들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세요. 자녀와의 대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바쁜 일정을 살고 있다 보니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잠깐이라도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쉬워지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게 됩니다. 대화는 자녀가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부모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통해 자녀와 부모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일관된 규칙을 제시하세요. 일관된 규칙을 세우는 것은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올바른 행동을 습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이 일관되지 않으면 자녀는 어떤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자녀가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것을 자주 지적하면서도 특별한 날에는 예외를 두고 장시간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규칙을 세운다면 그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지만 자녀에게 규칙이란 것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규칙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시간에는 TV를 끄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규칙을 정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예외를 두지 않고 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규칙을 지키면서 자녀는 올바른 행동을 배우고 그 행동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세 번째,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부모로서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감정을 표현할 때 종종 과장하거나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감정 속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자녀의 신뢰를 얻는 길이 됩니다. 자녀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있을 때 부모가 그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을 표현하면 부모는 그 감정이 과장된 것이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면 너는 괜찮을 거야라고 무시하기보다는 그 불안감을 함께 나누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은 표현되었을 때 비로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세요. 자녀가 점차 성장하면서 자립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때로는 자녀의 독립적인 선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실수했을 때 부모는 그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자녀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결정을 자녀에게 맡기기보다는 부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것이 자녀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만의 방을 꾸미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면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마음껏 방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면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자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녀의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학습을 열심히 했을 때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과 단순히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잘했는지 알게 되고 그런 칭찬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녀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칭찬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그 칭찬은 자녀의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작은 성취라도 이뤘을 때 부모는 그 성취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면 좋습니다. 이번에 책을 끝까지 읽었구나. 정말 대단해. 처럼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은 자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고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하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6번째, 부모의 역할 모델이 되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역할 모델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고 그 행동을 따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런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직접 그런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통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기 때문에 부모로서 항상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법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등은 자녀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자신이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르치세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작은 일부터 맡겨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방을 정리하거나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맡기고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물론 부모는 자녀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자녀가 그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성장하며 중요한 삶의 기술을 배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자녀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 책임을 다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진 자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며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때로는 작은 손길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너는 항상 내게 소중한 존재야라는 말 한마디는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이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나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작은 관심과 애정에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기운이 없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법이자 자녀가 감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9번째, 자녀에게 학습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학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것이 자신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을 잘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얻는 지식과 경험이 자녀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떤 과목을 어려워할 때 그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과목을 잘하면 이런 점에서 도움이 될 거야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학습을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학습은 단순히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하거나 실생활에서 학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 자녀는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10번째,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세요. 자녀가 어느 정도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는 그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율성이라는 것은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부모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떤 취미나 진로를 선택할 때 부모는 그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가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하되 그 결정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율성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부모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스스로 방 청소를 하겠다고 할 때 부모는 그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방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올바른 부모가 되는 10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신뢰를 쌓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조금씩 노력하고 실천해가면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10가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